현재 캐나다에는 약 50만에서 60만 명 정도의 불체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불체자 특성상 정부도 몇 명인지는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작년에 캐나다에서 추방된 불체자는 약 7,300명이라고 합니다. 지난 10년 중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네요. 2023년에 비해서 8.4%, 2022년에 비해서는 무려 95%, 2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전에는 추방이 얼마나 없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추방 사유로는 79%가 난민 신청이 거부된 사람들이고 11%는 체류 조건 불이행자들입니다. 추방자들이 늘었다고 하지만 60만 명의 불체자를 생각하면 그 수가 극히 소수입니다. 거기다 불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연방의회에서 이민성을 상대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보수당 의원 한 명이 유학생으로 입국했다 사라진 학생 수를 따지고 물었습니다. 이민성 관리 얘기로는 2024년에 유학생의 약 8%인 47,175명이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It depends on the different streams. So the one I can speak to where we did just want to know a country. I don't have a lot of time. India is one of the top countries where we identify fraud. You also said that 8% of students in your testimony are non-compliant and have disappeared in Canada with study permits. That works out to, by my math, about 79,000 based on data from end of year 2004. Do you know where these people are? So I'd like to clarify that I mentioned 8% of the students that we 이들은 asked 결국 for 불체자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 되겠지요. 이런 가운데 캐나다 정부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약 200만 명의 외국인 체류자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불법 체류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체류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이 더욱 꽁꽁 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는 오랫동안 불법 체류자에 대해 상당히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범죄자나 위조 서류를 소지한 사람이 아니면 추방 대상에 잘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민 심사의 경우 최장 44개월을 기다리는 비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주권자도 신청 시 거짓이 있었거나 6개월 이상의 형을 살 수 있는 범죄가 아닌 한 영주권 박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바뀌는 이민, 난민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 일부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엄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소셜미디어 활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캐나다 정치나 문화에 대해 불평하고 멋대로 밈을 게시했던 사람들이라면 이제부터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 법에 의하면 이러한 행위도 추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셜미디어 활동은 학생, 임시 외국인 근로자, 난민, 심지어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의 신원조회 및 추방 기준에 공식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자동화된 AI 도구를 사용하여 온라인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폭력, 증오, 허위 정보, 심지어 반캐나다적 가치관을 조장하는 게시물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극단적인 사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것조차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규칙에 따라 이런 행위는 형사 고발 없이도 추방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 게시하고 공유하고 참여하는 내용에 대해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정치적 폭언이나 근거 없는 나라에 대한 거짓 정보 같은 내용은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국경법 위반을 조심해야 합니다. 새로 시행되는 법에는 이를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단 입국, 망명 신청 실패 후 재입국, 심지어 실수로 미국에 입국하여 적절한 서류 없이 재입국을 시도하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이런 행위의 가장 극단적인 처벌은
평생 캐나다 입국이 금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의 제기도 없고 두 번째 기회도 없습니다. 이는 특히 난민 신청이 거부된 사람들과 출국 명령을 받았지만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재입국을 시도한 임시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줄 수 있습니다. 캐나다 국경 서비스는 육로, 공항, 항구 등 모든 주요 출입국 사무실에 생체 인식 추적 및 안면 인식 도구를 도입했습니다. 즉 다른 서류를 이용하거나 덜 알려진 입국 사무실을 통해 들어오더라도 시스템에서 즉시 신고됩니다. 일부 여행객들은 자신이 국경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자 만료일을 모르고 며칠 이상 체류한 후 재입국을 시도하는 유학생이나 관광객은 입국이 거부되고 추방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사례 중 일부가 경고나 지연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모든 형태의 불법 입국을 단속하여 국경에서 있을 수 있는 허점을 메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때문에 캐나다에 거주하거나 캐나다를 출입국할 계획이라면 비자, 서류, 그리고 법적 지위가 100% 완벽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국경에서 발생한 사소한 실수라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조 서류입니다. 새로운 법은 위조 서류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며 처벌은 이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위조된 졸업장, 가짜 영어 점수, 위조된 취업 제안서 등 어떤 종류의 서류든 가짜이면 즉시 추방되고 평생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위조 서류 관련 사건 처리에 수개월, 심지어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국내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유예기간이 없습니다. 거짓이 적발되면 특히 학생 비자나 임시 취업 허가를 소지한 경우 며칠 내에 추방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비자, 유학 허가, 취업 허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를 교차 확인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 검증 시스템을 포함한 새로운 도구를 도입했습니다. 즉 대학, 언어시험기관, 고용주는 이제 자격 증명을 즉시 인증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작은 실수나 잘못된 에이전트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만으로도 미래를 망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조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출하는 모든 서류가 진본이고 검증 가능한지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유학 또는 취업 허가 미준수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유학 또는 취업 허가 조건을 위반한 모든 사람에 대해 엄격한 추방 정책을 도입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규정은 실수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유학생과 임시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소한 위반은 경고나 복귀 요청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정된 규정은 사소한 위반이라도 즉시 추방 절차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 지정된 교육기관에 계속 등록하고 꾸준히 수업에 참가해야 합니다. 사전 승인 없이 한 학기를 휴학하거나 정기적으로 수업에 참석하지 않거나 이민성의 승인 없이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것은 이제 허가 조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신분이 즉시 취소되고 며칠 내에 출국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 허가를 받아 캐나다에 체류하는 경우 허가에 명시된 고용주와 신청서에 명시된 특정 직무 및 위치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수정하지 않고 직장, 위치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 미준수 사례로 간주됩니다. 2025년부터 이러한 사례는 더 이상 사소한 기술적 문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추방 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은 국가안보 위험입니다. 이전에는 테러, 간첩 또는 조직범죄에 연루된 사람만 이 범주로 추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에 따라 연루의심, 혐의 징후,
극단주의 이념과 관련된 온라인 활동만으로도 공식적인 유죄 판결 없이 즉시 추방될 수 있습니다. 새 법의 문제점은 이러한 의심이 법정에서 입증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안보 관련 사건은 전문 재판소에서 종종 비공개로 처리되며 채택되는 증거는 기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자가 사건의 전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추방될 수 있는 상황을 야기합니다. 캐나다의 정보 및 이민 시스템은 현재 디지털 행적, 여행 기록, 금융거래, 당사자가 가입했던 단체와의 연관성까지 첨단 AI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민법은 캐나다 이민자들의 범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가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새 법은 공공부담금 및 복지남용에 대해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담금이란 자립하기보다는 정부 지원에 재정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복지, 주택보조금, 장애수당과 같은 정부 재정 지원을 반복적이거나 장기간 받는 사람은 추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임시근로자나 방문객뿐만 아니라 영주권자도 포함됩니다. 정부 목표는 이민이 사회지원 시스템에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신분이나 자격이 없이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시근로자가 자신의 부적격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실업 지원이나 주택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이는 시스템 남용으로 간주되어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제 후원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가족 구성원이 캐나다에 오도록 후원했는데 결국 정부 지원에 의존하게 된 경우 후원자는 재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후원자가 동의한 재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추방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불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수로 저질러졌다 하더라도 두 번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 특히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실수조차도 이제 캐나다에서의 신분이나 거주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의 과거 범죄 기록이 발견될 경우 이미 종료된 상황이라도 새 법에 따라 즉시 입국 금지 또는 추방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모두 유효하고 자신의 활동이 캐나다 규정을 준수하며 온라인 활동이 위헌 범위를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부적격자로 걸리면 절차는 아주 빠르고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캐나다 이민을 원하면 늘 최신 정보를 얻고 규정을 준수하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